자, 보겠습니다. 3학년 문제고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인데요. 3단원 문제 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눠준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3단원만 전체 다 풀이를 할 거고 요거 안 풀어온 학생들은 전부 다 풀고 채점하고 풀이까지 다 보고 나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구리중학교부터 시작할게요. 3단원하고 4단원 중에서 3단원만 먼저 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속시 알아야 되겠죠. 속, 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풀 수가 없어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기 때문에 1번 볼게요. 1초, 1세크 분의 27m라서 27m per sec가 됩니다. 1번이죠. 다음 두 번째는 90km per hour로 날아가는 야구. 이거 단위 환산해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었고요. 자, 2번은 시간이 1시간이라 그랬으니까 3600세크겠죠. 3600세크 분의 90km는 9만 미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0 2개 따고 900을 36으로 나눈다. 25m per sec 나올 겁니다. 다음 세 번째 3번. 10초에 300m를 날린다. 그러면 1초에 30m를 가겠네요. 자, 10초에 300m를 달리는 사람이니까 1초에 30m라서 30m per sec. 다음 4번. 1분에 2400m를 갑니다. 1분이면 60세크 되겠죠? 2400m를 가는 거기 때문에 공 하나 따고 24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4, 24니까 40m per sec 나올 거고요. 5번에 이 2시간 동안에 72km를 달리는 자동차 2시간이면 7200세크일 거고요. 그 다음에 72km는 72,000m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공 2개 따고 72분의 720이니까 10m per sec.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이었습니다. 단위 환산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쌤이 풀어줄게요. 자, 2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이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 볼게요. 자, 이동 거리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기에도 센티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답에서 여기 선지에서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단위 환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할 필요 없고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체의 속력은 1초에 20cm 가기 때문에 20cm per sec. 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할 게 없어요. 됐습니까?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냈어요. 자, 단위는 cm라고 나와 있고요. 0.1초 만에 10cm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선지에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놓고 계산을 할게요. 10cm면 0.1m가 된단 말이죠. 그쵸? 0.1초 동안에 0.1m 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 어딜 볼 거냐면 뒷범퍼잖아요. 뒷범퍼가 여기 0에 닿아 있었고 다음 뒷범퍼가 10에 닿아 있기 때문에 10cm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칸을 볼 때는 여기 10에서부터 20까지 이동한 거기 때문에 또 10cm 이동을 한 거죠. 0.1초마다 0.1m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력이 1m per sec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0.1초 동안에 0.1m 이동하기 때문에 1m per sec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4번 볼게요.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 C, D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와 속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 둘 다 봤을 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니까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인데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가 뭐 구하는 공식입니까? 이거 속력 구하는 공식이죠. 그쵸?
자, 기울기가 곧 속력이 된다는 의미인데 기울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A도 B도 등속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입니다.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A와 B 중에서 속력은 누가 빠를까? 기울기가 A가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속력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등속 운동,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이렇게 어떻게 점점 일정하죠. 속력은 일정하고요.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어. 면적, 넓이, 그쵸? 이거는 x축, x 곱하기 y, 가로 곱하기 세로,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요 넓이가 뭐가 되겠니? 거리가 되겠죠. 거리, 이동거리, C의 이동거리는 이만큼, D의 이동거리는 요만큼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더 많이 이동했어. 왜?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A의 이동거리는 계산하는 거 아니고 이건 개념이에요. 자, A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한다. 잘 생각해야 돼. 1초에 1m, 2초에 2m, 3초에 3m, 4초에 4m 이동하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자,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빠르다. A가 기울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A가 속력이 더 빠르죠. C와 같이 운동하는 예시는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이거 전부 다 지금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D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기억과 디귿이라서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자유 낙하 운동이죠. 우리가 배웠죠. 됐나요? 자, 2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자유낙하 운동인 거죠. 어떤 물체를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뜨릴 거라는 얘기야. 자,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진공 상태에서 이 물체가 떨어질 거면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속력은 매초, 그러니까 1초에 9.8m/s씩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0초에서 1초가 됐어요. 그럼 1초일 때 속력이 9.8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초가 되면 9.8m/s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19.6m/s가 될 거고요. 3초가 지나면은 속력이 29.4m/s가 될 겁니다.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공과 공의 간격. 자, 이것은 속력을 의미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공과 공 사이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공과 공 사이에 이 간격은 이동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이동거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건데 이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1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거리. 요 사이가 거리가 되니까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맞아요. 자, 요 사이 간격이 속력이 맞습니다. 다음, 위와 같은 사진을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고 공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틀렸습니다. 운동 방향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중력이 어디로 가죠? 중력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5번이요. 6번 볼게요. 그림은 세 곳을과 깃털을 동시에 낙하시키겠습니다. 진공이겠죠? 당연히. 진공이라고 안 나와 있네요. 진공. 자, 깃털은 공기 저항을 받는다?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세공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공기 저항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쇠구슬은 중력을 받지 않는다. 틀렸어요. 중력을 받지 않으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물체들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 그림에서 진공에서의 자연낙하 운동, 그쵸? 위 그림은 진공이기 때문에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기 중이라고 하면은 깃털이 팔랑팔랑 거리면서 늦게 떨어져야 됩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자, 7번. 다음 중 해준 1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1과는 공식 적어볼까요? 1은 가해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W는 F 곱하기 S로 계산된단 말이죠. 자, 1은 단위를 줄 써주면 되고요. F는
힘은 뉴턴으로 써주면 되고 거리는 미터 단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뉴턴의 힘을 주었는데 벽을 밀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S가 어떻게 이동거리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W는 Fs에서 S가 0이니까 1은 0이겠죠. 그쵸? 무게가 1뉴턴이 양동이를 들고 계단을 5m 올라갔어요. 들고, 자, 얘가 어떤 애가 있는데, 자, 양동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쵸? 전체 높이가 5m야. 그지? 그러면 앞으로 간 것은 1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고요. 얘가 힘을 어디로 주고 있니? 요렇게. 위로 힘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계단 위로 올라간 높이 있죠? 이 높이만큼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무게가 1뉴턴. 양동이 무게가 1뉴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뉴턴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F 힘을 줘야 되겠니? 1뉴턴만큼 주면 될 거 아니니? 그치? 자, 얘 무게랑 똑같은 힘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게요. W는 1은 1뉴턴, F죠. 곱하기 5m라서 5줄의 1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무게가 2뉴턴인 가방을 1m 높이 선반까지 들어 올릴 겁니다. 무게가 2뉴턴이라 그랬으니까 힘은 2뉴턴만큼 주면 되겠죠. S 1m라서 2줄 되겠죠. 자, 무게가 3뉴턴인 바구니를 들고 수평 0입니다. 3뉴턴인 바구니를 들었다는 것은 들고 있다는 것은 F를 어떻게 위로 줬다는 거죠. 이동을 어떻게 했을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갔다는 거야. 수직이죠. 자, F와 S가 수직이 나올 때 뭐다? 1이 아니다. 그쵸? 자,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 3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어. 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 뒤에 힘을 가했어요. 얼마나? 3뉴턴. 이동을 시켰어. 얼마나? 1m. W는 F 3뉴턴 곱하기 1m 계산해서 3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줄, 2줄, 빵줄, 3줄이니까 여기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일을 제일 많이 했네요. 7번에 2번. 다음 볼게요.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추를 들어 올린 다음에 추를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는 모습입니다. 자, 얘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줬겠지. 일을 해줘서 얘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를 갖게 될까?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될 겁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멈춰 있다가 얘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꽝 때려 박았어. 그럼 이 말뚝에다가 일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일을 100줄을 했어요. 그럼 얘 이놈의 위치 에너지는 100줄이 될 거고요. 얘가 쭉 떨어지면서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100줄일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추를 들어올리는 일은 추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추의 질량을 작게 하면 말뚝이 더 깊게 바뀌지 못하죠.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EP. 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할 건데 질량을 작게 하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추가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틀렸어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겠죠. 이 감소하는 에너지만큼 뭐가 증가할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기 때문에 8번인가요? 8번에 1번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나무도막에 힘 F를 작용시켜서 나무도막을 밀었어요. 힘의 방향으로 밀었다네요. 3m 이동시켰을 때 9줄이었답니다. 이때 나무도막에 작용한 힘의 크기 F는 너무 쉽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W는 F 곱하기 S로 구할 건데 가해준 힘의 크기 이거 몰라요. 근데 전체 일의 양 얼마라고 했니? 9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 9줄이야. 9줄은 F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 3m. 이 뭐야 이거? 이거 얼마겠어?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3뉴턴이죠. 얘가 3뉴턴이 돼야 3뉴턴, 3m, 9줄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에. 자,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 2kg짜리 물체를 1m 높이 2m만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인 물체 A를 2kg이라네요.
2kg을 2m만큼 들어올리는 1을 냈고요. 질량이 4kg짜리 물체를 6m만큼 들어올리는 1을 냈답니다. 물체 B, 얘가 4kg이라네요. 4kg 했을 때 물체 A와 B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B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이 P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면 어차피 둘 다 9.8을 곱할 거기 때문에 9.8은 그냥 빼고요. A는 그다음에 A는 질량이 2kg이고요. 높이가 2m가 되는 거고 B는 질량이 4kg이고 높이가 6m가 됩니다. 2는 4, 4, 6, 24. A 대 B는 4 대 24죠. 약분했을 때 1대 6 하면 되겠다. 1대 6. 답은 2번이네요. 10번에 2번.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추의 질량과 높이를 달리하면서 추를 낙하시켰을 때 A, B, C는 추의 질량과 높이를 달리했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표현했습니다. 자, 1kg 2cm. 나무도막이 2cm 이동했다네요. A에서 B로 넘어갈 때 질량이 몇 배가 됐죠? 2배가 됐습니다. 맞지? 그쵸? 추의 높이도 얼마? 2배네요. 2배. 그러면은 질량도 2배, 높이도 2배니까. 자,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을까? 2 곱하기 해서 4배가 됐겠죠? 그러면 2cm에서 4배만큼 더, 잠깐만. 자, 추의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됐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4배가 되면은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4배가 되겠죠? 얘한테, 나무도막한테 4배만큼의 일을 더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무도막은 4배 더 밀려나겠죠? 4배 더 밀려난다. 그러면 2cm에서 8cm가 되면 되겠습니다. 가는 8cm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kg이었고 4kg이니까 처음부터 바로 4배네요. 4배. 그쵸? 그 다음에 2cm였는데 1cm로 줄였으니까 2분의 1배. 4배 곱하기 2분의 1배니까 2배죠. 1은 위치 에너지가 2배 증가할 겁니다. 그럼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리도 이 2배가 되면 되니까 2cm에서 4cm가 된 거야. 자, 넘어갈게요. 추의 무게는 9.8N입니다. 볼까요? 추의 무게. A의 추의 무게. 1kg이죠? 1kg이니까 9.8N 맞습니다. 자, 무게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혹은 9.8 곱하기 질량 앞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질량이 1kg이고요. 9.8 곱해주면 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죠. 그럼 9.8N. 무게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질량이고. 그렇죠? 9.8N은 무게고요. 9.8N의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9.8N만큼의 힘을 주면 된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 맞습니다. 가에 들어갈 값은 8cm. 맞죠? 8cm였죠? 맞죠? 추의 질량이 작을수록, 아니요, 클수록 증가해야 되겠죠? 틀렸어요. 질량이 클수록 나무도막이 더 많이 밀려날 겁니다. 추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면 추의 위치, 추의 에너지? 자, 리을 봅시다. 추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에너지 감소하겠죠. 에너지 갖고 있었어. 얼마만큼? 100줄만큼 갖고 있었어. 근데 일을 했어. 얼마만큼? 100줄만큼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일을 100줄만큼 해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던 에너지는 작아져야 됩니다. 기읍과 니읍만 맞기 때문에 1번. 몇 번이죠? 여기가 11번에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12번 문제 볼까요? 그 다음은 여러 물체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냈어. 이거 운동에너지 나오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의 운동에너지는 64줄 계산해 볼게요.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이 K죠.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질량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속력은 8m/s의 제곱. 이게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죠. 자,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해서 없어지죠. 그렇죠? 8에 제곱하면 64줄. 자,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는 64줄. 88, 64. 그렇죠? A의 운동에너지 64줄. 맞습니다. A와 C의 운동에너지는 같다. 구해볼까요? 질량이 8,
속력은 4m니까 2분의 1 곱하기 8kg 곱하기 4m/s의 제곱이라서 2분의 1하고 8하면 4죠. 4, 4, 16. 4 곱하기 16 하면은 4, 6, 24, 40, 64J이네요. 같다. 맞습니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한다. 이거 틀렸죠. 형광펜 해놓을게요.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면 안 되고요. 뭔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틀렸어요. 어디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말 이거 유치한 페이크인데 이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꼭 기억합시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A의 운동에너지는 B의 운동에너지의 2배. 안 계산해봤죠? 계산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땅땅 하면 2죠. 4, 4, 16. 4 곱하기 2 하니까 32줄, 64줄. B의 2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2번에 3번. 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어요, 물체가. 정지에 있는 물체의 4kg의 질량은 힘의 크기가 36N이고 2m만큼 이동시켰어. 그럼 1을 구할 수 있겠네요. 내가 해준 1의 양, W는 Fs니까. 자, 그리고 물체가 2m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이런 거는 방정식을 하나 세워가지고 W를 구하는 공식. W는 F 곱하기 S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뭐 구하는 공식이죠?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F값 나와 있어요. 이동거리 나와 있죠. 질량 나와 있습니다. 속력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전부 대입해 볼게요. 똑같아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FS부터 적어볼게요. F는 36N이었죠? 36N 곱하기 이동거리가 2m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kg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얘가 운동에너지겠죠. 얘가 W일 거고요. 자, 계산하기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하여튼 여러 번 계산하지 않고 제일 작은 숫자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분의 1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되니? 2밖에 안 남잖아. 그죠? 자, 2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넘겨서. 그러면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2하고 2하고 날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36 남았고요. 36을 뭐를 제곱하면 36이 될까요? 36은 V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6V는 6m/s 이렇게 단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5번. 자, 13번까지 하고 나면은 구리중 문제는 끝납니다. 문제 13개 풀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